자, 보도록 합시다. 37번.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야, 두 개를 빼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들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각각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럼 요 앞에 놈은 확실하게 뭐가 돼요, 얘들아? 확실하게 양의 무한대로 가겠지. 엄청 커지겠지. 괜찮아? 빼기. 이 뒤에 놈은 뭘로 가니, 얘들아? A가 만약에 양수면 어떻게 되지? 양수에 양수 엄청 큰 거 곱했으니까 양수로 가겠지, 그치? 또는 만약에 A가 딱 0이면 어떻게 돼? 그럼 이건 사라지는 거야. 대입도 못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요? 그래서 A가 0이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건 A가 양수일 때. 입체감이 대박인데, 그치? 이건 A가 0일 때. 야, 그럼 A가 만약에 음수면 어때요, 얘들아? 음수에다가 엄청 큰 거 곱하면 음의 무한대 되지 않겠냐? 이해가요? 가운데 빼기는 따로 생각한 거야, 지금. 알겠어? 야, 그럼 요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0, 무한대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 A의 범위에 따라서. 뭔 말인지 이해갈까? 야, 그럼 얘는 확실히 뭐냐? 무한대 아니냐? 얘는 확실히 뭐지? 무한대겠지. 얘는 모른다였지. 근데 결론이 뭐야? 수렴해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가능성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부정형밖에 없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뭘 잡아야 돼?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이 형태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A는 양수라는 조건이 일단 하나 생겨요. 부정형에 의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여야 되니까. 괜찮니? 자,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됐으면 이제 뭐 해줘야 돼? 식을 변형하라고 했고 루트가 들어있는 빼기니까 당연히 우리 유리화라는 작업을 해주겠지. 분모분자의 더하기 버전 곱해줍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 거는 제곱 빼버리면은 1-a제곱에 x제곱 더하기 4x라고 정리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네. 자, 그러고 나면 분모는 뭘로 가, 이제 얘들아? x 무한대로 보내면 a 양수였으니까 이거 무한대로 갈 거야, 그치? 그럼 분자가 뭘로 가야 2로 수렴하겠냐? 무한대. 심지어 그 무한대의 급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분모 몇 차? 1차. 그럼 분자도 몇 차? 1차여야 돼. 얘가 1차라서 어떤 상수로 수렴하기 위해서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하려면 얘도 1차여야 된다고. 괜찮을까? 그래서 1-a제곱이 0이어야 되죠. 그럼 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돼. 뭐가? a는 양수라며. 그래서 걸러진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대입해서 식을 써보면 뭐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죠. 창우야, 분모가 몇 차라고? 1차. 분자도 지금 이제 몇 차가 됐어? 그럼 뭐만 따지면 된다고 했지, 최종적으로? 그치, 최고차 한계수만 체크해주면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1이다가 되는 거다.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2번도, 1번은 좀 설명하느라 오래 걸렸는데 2번은 한번 빠르게 풀어볼게. 자, 내가 X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어. 앞에 거 뭐 되냐, 용광아? A에 부호 영향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X제곱이 짱이야 라고 했어요, 그쵸? 차수가 높은 게 훨씬 급이 높아. 자,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는 얘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유리화라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더하기 버전과 위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루트 벗겨져서 빼면은 2ax가 남겠죠. 4. 괜찮을까? 그럼 얘도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됐어. 쌤 A가 음수면요. 그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변함없는 거야. 그렇잖아? 이해가요? 그럼 뭐만 따지면 된다고? 요거만 따지면 된다고. 1차 한계수. 1차니까. 얼마? 루트 1 더하기 루트 1분의
2a. 그러면 a만 남고 그게 바로 극한값이어야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할만하죠? 네. 그래서 오른쪽 두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두 개 다 할게요. 두 개 다. 네. 봅시다. 자, 얘도 이제 바로 나와야 돼요. 얘들아. 앞에 거 무한대네. 그럼 뒤에다 뭔가를 더해서 수렴할 수 있는 거는 음의 무한대를 더하는 경우밖에 없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어야 돼. 무조건. 그쵸? 그래서 B가 음수라는 거 가정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요 상태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식을 변형해야 되므로 유리화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자, 빼기가 생긴다고 겁먹지 마요. A 자체가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x 분의 뭐 되냐? 1 마이너스 b제곱 x 제곱 ax 더하기 1. 괜찮지? 많이 풀다 보면은 보이실 거야. 어떤 게? 요게 0 돼야 된다는 사실 알고 있죠? 그쵸? 급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요. 됐죠?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면 얘들아 최고차항 개수 비교를 때려줍시다. 루트 1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a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a는 1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뭐 거의 기계적이야. 지금 내가 엄청 기계적으로 풀었잖아. 요 유형들은 뭐 내신에 나오겠지만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3 갔을 때는. 고2 때까지는 나와도. 됐죠? 오케이. 자, 요 놈도 마찬가지. 앞에 거 무한대다 얘들아. 그럼 뒤에 거 뭐 해야 된다고? 이거 한 묶음으로 보는 게 편해요. 유리화할 때 알겠죠? 뒤에 거가 음의 무한대 형태가 돼줘야 된다고. 그래야 더했을 때 수렴할 수 있다고 그나마. 그래서 A는 음수여야 된다. B는 영향을 안 끼쳐요. 무한대로 보낼 때 A가 더 셉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럼 A가 음수인 거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유리화라는 작업을 때려주시면 뭐 여기 수업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기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재미가 없어. 그래서 빨리 대충 봐야 돼. 니도 재미는 없잖아. 다 아는 건데, 그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영가? 1 마이너스 A 제곱 X 제곱. 어유 좋아요. 곱하기 할 수 있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ab x 플러스 1 마이너스 아이 자랑스럽습니다. 더하기 잘하네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어떻게 된다고? 또 누가 0? 얘가 0 맞나요? 그럼 a 얼마? 음수니까 마1. 자, 그 다음엔 최고차항 개수 비교해야 돼. 1차식 1차식이니까 루트 1에 마이너스 a가 최고차항 1 빼기 a. 괜찮을까? 분의 얼마? 요놈. 됐니? 근데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합시다. 그냥 얼마야? 1 플러스 2b인가요? 그럼 얘도 플러스 1로 바뀔까요? 그게 지금 얼마래요? 1이래요. 뭐 2 나오니까 2b가 얼마? 1. b는 2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러면 두 개 더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계산하는 것만 조금 연습하면은 할만할 거예요. 왜? 용어 틀렸어? 와, 창피하다, 창피해. 자, 그 다음 40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요 유형보다, 이 미정계수 구하는 유형보다는 모의고사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는 뭐 8번 유형이야. 근데 조금 더 어렵게 나와요. 고2, 고3 됐을 때. 알겠죠? 그래서 요 유형을 볼 건데 조건이 조금 더 많이 붙어. 참고로 모의고사에선. 얘는 뭐 기본이니까 빨리 합시다. 얘들아, 첫 번째 극한은 그 전에 극한 하나당 조건 몇 개짜리라고 했죠? 2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금도 문자 A, B였지만 둘 다 구할 수 있는 거였어. 식 하나로. 그럼 지금은 조건 몇 개 나와 있는 거야, 우리한테? 4개가 나와 있는 거죠. 극한 하나당 2개라며. 어휴. 됐어? 그래서 지금 나는 조건을 총 4개 준 거야. 다항함수라는 조건 빼고. 다항함수면 얘들아 뭐가 중요하죠? 몇 차인지가 중요하다. 그치? 맞아요. 그런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결국에는 뭐였어? 최고차항 개수까지는 알아낼 수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극한은 차수와 최고차항 개수를 알려줘요.
그럼 두 번째 극한이 나머지 미정계수들을 알려줄 건데 두 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솔직히 예상할 수 있어. 식 두 개, 조건 네 개, 차수, 최고차 한계수 나머지 두 개, 2차 식이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근데 거기에 문제 조건에 하나가 더 붙어 있다. 3차 식이겠구나. 그런 예상이 가능해지겠지. 용가이 이해 못했으니까 괜찮아. 물어봐 윤영이한테. 윤영이 이해했으니까. 아니야. 자, 그래서 바로 갑시다. 자, 위에 게 똑같이 다항식이야 얘들아. 분모 뭐라고? 무한대. 근데 1로 수렴해야 돼. 분자도 어때야 돼? 무한대인데 급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자, 그럼 같아야만 수렴하나? 아니야. 아랫놈의 급이 커도 수렴해요. 맞지? 얼마로 대신? 0으로 간다고 했었죠.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려면 급이 같아야 돼. 여기서 급은 차수라고. 됐니?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보자마자 그냥 바로 때려버리시면 돼요. 2차 식인데 개수가 같아야지. 그래야 1 나오지. 뭔 말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식을 볼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를 인수분해 때려버립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로 가죠? 쏘리. 여기까지 괜찮을까? 야, 그럼 이게 분모가 또 뭘로 가? 야,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하려면 분자도 뭘로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게 분자가 0일 때밖에 없다고. 0분의 0꼴. 이해가요? 자, 그러면 fx도 뭘 가져야 돼, 분자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fx도 x를 1로 보내면 0으로 가지, 그치? 그래서 f1은 2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잖아, 그치? 문자 하나 줄였네. 이렇게 풀면 어떻다고 했죠? 귀찮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또 인수분해하고 앉아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쓰라고 했어, 지난 시간에? 바로 어차피 여기 1 넣으면 0이지 않냐? 그러면 이게 갖고 있어야지. fx도.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 2니까. 상수항 몰라, 아직. 이렇게 써버리시면 된다고. 요게 fx다 하시면 되는 거라. 분자. 뭔 말인지 알겠어? 무조건 약분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요게 지워지면서 1 집어넣으면 얼마니? 3분의 2 더하기 k가 얼마? 2 나오려면 k는 4. 그러면 fx 전개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생긴 놈이구나. 다 구한 거라고. 알겠습니까? AB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제일 하수적인 거. 하수라고 말하긴 좀 그런 게 그걸 써야만 풀리는 문제도 있어. 조건 여러 개 줬을 때.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겠죠? 저 표현도. 하지만 웬만하면 0분의 0꼴 나오면 최대한 이렇게 인수를 이용해서 문자의 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얘는 뭐 아래 건 똑같아서 옆에 거만 풀자. 2번 갑시다. 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얘도 똑같이 갑니다. 자, 첫 번째 극한은 분모가 2차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여야만 해. 그래서 요 놈이 어떻게 생겨야 돼, 얘들아? 2x제곱 어쩌고 저쩌고 여야 된다고, 그치? 그럼 결론은 fx는 3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자,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여기에 녹일 건데 0분의 0꼴이야. 그럼 얘도 0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지, 그치? 그럼 결론은 그냥 상수항 없다예요. 그래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를 처음부터 상수항 없는 형태로 적어주면은 바로 해결될 겁니다. 0분의 0꼴이어야만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럼 이거 약분해서 남는 건 뭔데 결국엔 또 a잖아. 됐어? 예. 괜찮아요? 약분한 다음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요거 a만 남아요. 그럼 a를 구했으니까 fx 완성했고 답은 얼마? 7 답이 왜 없어? 진짜 없는 거 같아. 7 나와야 되는데. 왜? 7 아니에요? A가 2. 1 같잖아요. 어? 설마 막
5번이 7이잖아. 오, 그렇네. 7 써있잖아. 너 안 써있어, 민규? 잠깐 5번에 7 맞아, 아니야? 그래. 다 틀렸네. 그래, 민규 혼자 틀렸네요. 다 맞았네. 왜? 뭐? 너무 뻔뻔해? 아니. 됐어요? 네. 자, 넘어갑시다. 대소관계 내용 좀 볼게요, 이제. 얘는 더 쉬워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야, 모든 양의 실수, 그 x가 0보다 클 때 뭐 해달래?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대. 야, 여기서 또 혼자 급발진해가지고 양변의 리미트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게 어떤 모양이야, 용광아? x제곱 더하기 1. 네, 그럼 겁먹지 말고 양변에 x제곱 더하기를 나눕시다. 어차피 양수 확실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분의 2x제곱 더하기 1 크다. x제곱 더하기 1 fx 우변 x제곱 더하기 1 2x제곱 더하기 3 괜찮나요? 그럼 각각 해보는 거야. 뭐를? x를 무한대로 보내는 작업을. 됐어? 그럼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만 따지라고? 차수 똑같으니까. 1분의 2니까 이거 2로 수렴하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니? 2로 수렴하지 않겠니? 그러면 누가 가운데 거 극한 취하면 양변의 리미트 취하면 이렇게 등호 생긴다고 했어요. 성질에서 기억나요?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 그러면 가운데도 뭐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너무 쉽죠? 괜찮아요? 그래서 그 아래 것도 그냥 모양 보고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다,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랄까? 44의 2번도 해보시고요. 45번까지 해볼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44의 2번을 고른 이유는 만약에 너희가 이게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나왔으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3점에서 4점 정도 감점 당하셨을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쟤는 우극한 좌극한을 다 따져야 돼요. x가 1이 아니라고 했지 누가 1보다 크다라고 했나? 1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x-1을 그럼 나눴을 때 부등호가 방향이 바뀔 수 있잖아, 음수면.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좌우 극한을 따져서 똑같은지 비교해봐야지. 실제로 달라지는 놈도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뭐 해줘야 돼? 가정하고 따로따로 하셨어야 돼요. x 빼기 1이 같으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가 될 겁니다. 물론 방향만 바뀔 거니까 당연히 답은 나와요. 괜찮아요? 근데 서술형이라면 둘 다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근데 x가 1보다 작으면 당연히 식은 똑같겠지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야, 그러면 저게 1보다 조금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절대값이 들어간 식이나 아니면 가우스 기호가 들어간 식은 저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로. 그러면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건 얼마로 가죠? x를 1로 보내면 얼마로 가지? 0분의 0꼴 약분하면 x 더하기 1이잖아, 그치? 얘는 얼마로 수렴해? 2로 수렴한다. 얘는 약분하면 2x 남대 1 집어넣으면 뭘로 수렴해? 2로 수렴해. 그러므로 우리는 리미트 x가 1 우극한 x 빼기 1분의 fx는 2라고 써야 되는 거야. 노란색까지만 가지고. 자, 마찬가지로 얘도 어때요? 2로 수렴하고요. 얘도 2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극한 취했으면 등호가 생기면서 가운데 놈이 좌극한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갈 때도 2로 수렴하는구나. 괜찮냐? 그러면 2다 라고 쓰는 게 정확한 풀입니다. 아니야 당했을 거야. 글씨 못 써가지고 당했을 거야. 자, 그 다음 이해 가요? 뭔 말인가? 둘 다 따져야 되는 거. 왜?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됐어? 자, 45번은 어때? 우리가 44번만 봤을 때 뭐 어떻게 했어? 계속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구해야 될 걸 쳐다보고 아 모양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를 깨우쳤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자, 내가 부등식을 변형할 때 얘들아 극한을 취했을 때 수렴하는 값 형태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가운데 것도 그 값으로 수렴하는 거잖아. 그치? 이 모양 어떻게 만들어? 못한다고. 근데 내가 x를 0불로 보냈을 때 요 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수렴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돼. x에 0 넣어서. 근데 이거 0으로 가지 않냐? 0으로 가지 않냐? 쌤 그럼 fx 0으로 가요. 맞겠지. 근데 0000 해서 해결되지 않잖아. 그럼 0분의 0꼴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0분의 0꼴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분모에도 0이 있어야지. 양변을 x로 나누자. 쌤 마음대로 그냥 나눠도 되나요? 돼요. 왜? 말했어. 요거 안에는 분명히 x가 0보다 큰 것만 따지라는 얘기라고. 그리고 나는 x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나눌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요? x 한번 나누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x분의 fx x 더하기 2가 된다 얘들아. 그럼 내가 x를 0으로 보내면 요놈 2로 수렴하고요. 얘도 2로 수렴하므로 가운데 놈도 2로 수렴할 거야. 맞아. 이걸 알면 좋은 게 요 식의 위아래 x 제곱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x분의 fx 활용할 수 있다고.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자, x 두 번 나눠. 한 번은 얘랑 약분, 한 번은 여기 안에다가. 그래서 2 더하기 x분의 fx. 자, 분자는 제곱끼리 묶여서 x분의 f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x분의 fx가 2로 수렴하니까 얘는 얼마야? 4분의 4니까 답은 1입니다. 식이 너무 복잡하다면 여기에서 그 모양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분 모양 만들어내서 그 형태를 활용하라는 문제라는 거. 알겠냐? 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시간 줄게요. 네. 자, 요 놈은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gx라는 놈이 최고차항계 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조건 2개 뽑아서 그냥 만들란 얘기야. 그치? 야, 얼마냐? f1마? 1 왼쪽에서다가 얼마 가르켜? 2분의 1. 요거 2분의 1이다. 됐냐? 그럼 얘는 얼마로 수렴해야 12분의 1 나오겠니? 6으로 가야겠죠. 됐어요? 수렴하는 형태가 나오면 그냥 간단하게 가시면 돼. 수렴이 보장되어 있는 식이라면. 자, 마찬가지로 요번에 f가 2뿔 얼마? 2분의 1. 얼마로 수렴? 0으로. 그럼 뭐 해야 돼? 0분의 0꼴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식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g가 2의 우극한으로 가면 1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이 표현 쓴다고 얘기했죠? 했어 첫 시간에. 자, 그러면 근데 어차피 g라는 놈은 근데 무슨 함수지 얘들아? 2차 함수. 2차 함수는 그래프가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그러면 그냥 뭐랑 같다고 결론적으로? 함수값이랑 같아요. 2에서에. 오늘 얘기를 할 거야. 오늘 연속에서. 일단 여기까지 알아냈어. 괜찮아? 끝났네? 내가 g라는 놈은 뭐였니? 이런 형태 아닌가? 근데 지금 2 넣으면 얼마? 1 넣으면 얼마? 1에 가까이가 1 대입하는 거랑 같다고. 2차 함수 입장에서 16으로 수렴해야 된다며. 1 넣으면 6이고 2 넣으면 1이다. 끝. A 얼마? 마팔? 8? 마팔이지 않냐? 마팔이 아니야, 마팔? A 마팔이죠. B가 13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팔. 맞지? 마팔에 8이어야 되죠? 잠깐만. 마팔 넣으면 얼마야? 마7이죠. B는 13 나와야 되지. 근데 이게 안 맞지 않냐, 그러면? 맞네. 미안. 그래서 A와 B가 다 구해지더라. 됐나? 그럼 5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윤영아?
뭐라고 썼는지 그거 지우지만 내가 가서 볼 거니까 알겠지? 하트 썼나 봐야겠다. 자, 5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5에 빼기 40. 그럼 마이너스 15에 더하기 13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괜찮나? 자, 얘도 두 개 다 해결하고 극한, 뒤에 남았네. 네, 오른쪽 거만 합시다. 시작. 자,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로 알겠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우선은 요 놈은 얘들아 수렴한 다음에 그치? 그럼 어때야 돼? 내가 아래 거에 0불도 넣어보고 위에 거에도 0불을 넣어봐야 돼. 근데 G라는 건 몇 차 함수래? 그럼 사실상 그냥 함수 값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야. 알겠어? 됐냐? 자, 그러면 F0불 얼만데 그래프에서? 0이네? F0불 0 아니야? 음의 무한대 아닙니까? 큰일 났네. 일단 이해시켜. 자, 0이죠? 그럼 누구도 얘도 0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야.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거에서 알아낸 조건은 G0은 0이다예요. 됐니? 자, 두 번째 거 F가 1로 가면 얘들아 수렴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따져야 돼? 따로따로 따져야 돼. 1뿌릴 때 따로 해보고요. 1마일 때 따로 해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야, 그럼 G도 1뿌릴 때 할 거고 1마일 때 해야 되지? 근데 G라는 건 연속함수라며 안 끊어져 있지 않다며. 그러면 그냥 함수 값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연속함수는. 오늘 할 거라고. 그래서 미리 땡겨 쓰는 거야. 알겠어? 이거 안 하면 좀 돌아가야 돼. 어렵고 귀찮단 말이야. 뭔지 알겠니? 자, 근데 어때? 이거 서로 다르지? 예. 근데 이거 두 개는 똑같지? 근데 두 극한값이 존재한대 안 존재한대? 그럼 이 두 개는 같아야 되잖아. 서로 다른 값에 똑같은 걸 곱해서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G일이 0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서로 다른 값에다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1뿌리 1마가 다르죠, F는. 뭐만지 이해 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놈도 어때요? 같은 원리로 갑니다. F가 2에서 불연속이야. 끊어져 있어. 우극한, 좌극한이 달라요. 괜찮아? 근데 여기에다가 G한테 2뿔 2마 넣어봤자 3뿔 3마 된다. 그럼 결국엔 그냥 뭐야? G3을 의미하는 거라고. 함수값이랑 같다고, 연속인 놈은. 자, 그러면 얘는 다른데 이 전체가 같아야 되므로 방금 전 위의 것처럼 G3이 0이어야 된다. 됐습니까? 끝났네요. GX는 3차 함수, 최고차항계수 1인데 인수를 3개 다 알려줘 버렸다. 됐니? 그래서 답은 얼마? 5 집어넣으면 네, 40이 나와야 됩니다. 왜 음의 무한대가 아닌데? 좀 이따 유정이 알려줄 거야. 자, 이제 마지막 활용 문제 보고 쉬는 시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9번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식이 다 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했지만 이제는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식 세우는 게 어렵지 계산이 어렵진 않을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뭐 겁먹을 수 있지만 뭐 연습 많이 뭐 되는 거 다 세워보세요.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늘 겁니다. 일단 의도하는 걸 먼저 체크 좀 해봅시다. 자, 줄글을 쫙 읽어봐. 뭐가 눈에 들어오니, 얘들아? 자,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은 그 네 번째 줄 중간부터 누가 P가 어디에 5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원점이죠, 5는? 괜찮아? 야, 그러면 무식하게 식을 세워 보자. A를 쓰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그쵸? P를 뭐라고 쓸까, 문자? P, Q라고 할까요? 예. 괜찮아? 근데 요 놈은 어디 위의 점이야, 사실? Y는 X제곱 위의 점이죠? 그게 문제 맨 처음에 제시된 거지, 그치? 그럼 미안해. P, P제곱이라고 씁시다, 한 번에.
여기까지 괜찮니? 야, 그럼 거기 내가 아까 말한 거 있죠? P가 어디에 가까워진다? 5에 가까워질 때. 그럼 이건 가정이잖아. 그 상황을 말하지, 그치? 내가 처음에 극한 쓸 때 우리 개념 쓸 때 써줬죠. fx는 어디로 간다. 언제? x가 뭐로 갈 때. 뭐로 감으로써.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 얘는 요걸까 요걸까? 저 오른쪽. 그치, 오른쪽 게 되겠죠. 그래서 요 말은 뭐가 된다? P가 0으로 가까워진다 로 치환하시면 됩니다. 변환하시면 돼요, 식으로. 됐나? 자, 그럼 이제 누구? 그때 누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구하래? 점 Q. 맞아. 그럼 뭐 하라는 소리야? 점 Q를 뭐에 대해서? 문자 P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점 Q는 X축 위, Y축 위의 점이니까 X좌표는 0으로 고정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정확하게 점 Q의 Y좌표가 되겠죠. Y좌표만 점 P로, P라는 문자로 표현하면 끝입니다. 그걸 이제 리미트 옆에 쓰는 식이겠지. 됐나요? 요거일 때 요놈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니까. 됐니? 네, 그럼 끝났네요. 합시다. 그럼 얘를 뭐로 놓을까? B라고 잡고 식을 세워서 얘를 P에 관한 식으로 변환시켜야 되는 입장인 거야, 우리. 그럼 뭔데? 요게 B잖아, 반지름. 얘도 B겠지. 됐습니까? 반지름이니까. 그럼 요놈 사이의 거리는 B다라는 식을 세워서 B는 P에 관련된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가 루트 없앨게. 빼서 제곱하면 P제곱. 빼서 제곱하면 P제곱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B제곱과 같아야 된다가 될 거야. 요놈의 거리의 제곱. 루트 안 씌웠어, 일부러. 됐어? 자, 그러면 전개하면 어떻게 돼? 2P제곱 마이너스 2BP제곱. 어이, 뭔 소리냐? P4제곱. 다시 전개죠. P4제곱. 괜찮냐? 그 다음에 뭐 생겨? 플러스 P제곱에 마이너스 2BP제곱는 제로가 되더라. B제곱 사라지죠. 끝났네요. B는 얼마? 넘기고 2P제곱 나누면 2분의 P제곱 더하기 1이더라. 됐어? 그럼 자, 끝났네요. 리미트 P가 0으로 갈 때 누구? Y좌표의 극한값이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A라는 값이 되더라 라는 거죠. Y좌표가 A로 수렴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0,A. 알겠니? 그래서 얼마로 가? 2분의 1이죠. 이건 대입하면 되니까 그냥. 그래서 P가 아무리 여기에 가까이 가더라도 원은 생긴다는 거고 그 원의 중심은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뭐만지 이해 갔을까? 오케이. 자, 네. 에이, 나머지 활용은 그냥 문제집 풀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식 세우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연속합시다. 연속. 함수의 연속. 프린트 드릴게요. 새로운 프린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 앞에도 만들어 놨어요. 4개. 여기 있어. 요거 앞에 있어. 요거 앞에. 요 앞에도 또 비워놨어요. 쓰라고. 왜? 됐냐? 자, 그러면 일단은 연속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연속의 정의. 나중에 대학교 가서 이제 연속의 정의를 할 때 조금 더 다르게 배우긴 하는데 우리는 뭐 고등 버전에서만 배울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연속의 정의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그래프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속의 정의. 다시
함수 중에는 얘들아 점함수라는 것도 있다. 뭐야? 정이 여기 1, 2, 3, 4, 5밖에 없어. 그럼 그거 그래프 하면 이렇게 점 찍힐 거 아니야? 이해 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따질 수가 없어. 고등 버전에서. 알겠죠? 그래서 오늘 고등은 어떤 구간 내에서 그래프가 막 그려져 있는 거. 이런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야. 됐지? 예. 자, 그러면 어떤 말이 있냐면 y는 fx라는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를 정의해 볼 거야. 자, 그럼 여기에는 처음 듣는 게 아닌 친구들이 총 2분이 계신 것 같아요. 창호야, 연속의 정의 기억나? 몇 가지인지 기억나, 조건? 2가지. 아, 까비. 3가지입니다, 3가지.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요거는 연속일까? 요게 A면? 아니죠. 끊어진 거잖아. 그치? 구멍 뚫려 있지. 그래서 이렇게 구멍 뚫려 있으면 안 돼. A라는 값에서 뭔가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는 FA가 존재한다. 한글로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일단. 괜찮냐? 됐어? 그래서 내가 함수값, 그래, 이렇게 색칠 안 된 거 말고 색칠된 거를 한번 그려볼게. 야, 근데 색칠됐지? 함수값 있지? 근데 이렇게 생겼어.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잖아, 그치? 이건 A에서 연속이야, 아니야? 아니야. 연속이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연속이야? 그거 저기 4층 가면 국어학원 있어. 이거 다녀와. 여기도 있네, 국어. 자, 얘는 불연속이잖아, 그치? 그래프가 가다가 끊어졌잖아. 예. 됐니? 야, 그러면 얘는 뭐가 달라서 그래프가 끊어진 거지? 함수값은 있어. 이건 함수값이 아니지, 구멍 뚫렸는데. 뭐가 달라서? A의 기준에서 왼쪽으로 다가갈 때랑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가 다른 거 아닌가? 좌우 극한이 달라서 불연속인 거야. 고로 두 번째는 뭐가 같아야 돼? 좌우 극한이 같아야 돼. 그걸 다른 말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 갈까? 좌우 극한이 같으면 극한값 존재라고 얘기하지. 됐어?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오케이,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는 거 그려볼게.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냐? 야, 이거 좌우 극한 똑같은 거지. 이거 함수값 있지. 근데 이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 끊어져 있잖아, 그치? 뭐가 달라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른 데 있어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결론? 이 존재하는 두 개가 결국엔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가 결론입니다. 됐나요? 그럼 너희는 말로 기억해야 오래 기억하겠죠? 뭐 존재? 함수값 존재. 무슨 값 존재? 극한값 존재. 마지막 그 두 개가 서로 같다. 요게 고등에서 배우는 연속의 정의야.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돼. 됐냐? 야, 근데 이게 정의인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서 풀 방법은 결국엔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해결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극한 구해보고 그게 좌극한이랑 같은지 체크해보고 두 개가 같으면 그게 또 함수값이랑 같은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1, 2, 3번이 다 해결이 될 거다. 여기까지 이해 갈까요, 얘들아? 지금 우리가 한 거는 한 점에서의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치? 됐어? 자, 이제 범위를 좀 확장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 인터벌이라고 하죠.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있어 보여, 인터벌 쓰니까? 자,
우리가 그래프에 그릴 건데 이 안에는 x값이 몇 개야 얘들아? 무수인 그럼 이거 다 집합에다 정의역 안에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어? 조건 쓸 수 있어? 조건 제시. 아까 원소로는 못 쓰지. 그래서 뭘 이용해서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뭐라고 표현해? 뭘 이용해서? 부등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야. 그치? 그거를 조금 더 이제부터 편하게 써보려고 해요. 자, 만약 너희한테 x가 자 얼마로 할까? 숫자로 할까? 문자로 할까? 숫자요. 숫자? 오케이. 자, a보다 크고 왜? b보다 작은 모든 x값들을 다 모았다라고 해볼게. 정의역을.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귀찮아. 굳이 이렇게 다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어떻게 쓰기로 했지? 창우야? 그거가 뭔데 이름이? 맨 앞 글자가. 어? 바로 그러니까 괄호인데 무슨 괄호야? 어? 얘를 무슨 괄호라고 해? 중괄호. 걔는. 예. 그 다음에 또 있잖아. 괄호가 하나가 뭐 있어? 소괄호. 소괄호가 있지. 그럼 얘는 소괄호 쓸까 대괄호 쓸까? 대. 소괄호를 쓰죠. 일부러 띄워놓은 거야? 소괄호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왜? 쌤 그럼 중괄호는요? 중괄호 쓰면 안 돼. 왜? 집합이랑 헷갈려. 맞잖아. 지금 집합을 편하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집합이랑 헷갈리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그 다음 쓰는 게 뭐야? 대괄호를 쓸 거야. 야 그러면 소인 이유가 있고 대인 이유가 있잖아. 크다 작다가 되는 이유가 있잖아. 아래 게 더 커야 돼. 똑같은 A, B인데 집합이 더 크려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라도 더 많은 상태겠지. 등호가 들어간 걸 우리는 대괄호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내가 앞에 일부러 띄워놨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위에 거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아래 거는 색칠해서 표현을 할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영어에선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 색칠 안 하고 색칠하고. 오픈 클로즈. 맞아요. 오픈 클로스 맞습니다. 그래서 오픈셋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도 있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오픈 인터벌이라고 불러요. 직역해야지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뭐야? 열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아래 거는 닫힌 구간이라고 해요. 야 근데 어차피 내가 중괄호 대괄호를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잖아. 열렸는지 닫혔는지 더 많은지 적은지. 그치? 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열린이라는 말과 닫힌이라는 말은 생략 가능합니다. 구간 A, B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앞으로. 내 말 이해 갈까? 색칠한 게 닫힌 거야. 알겠죠? 막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부등식에는 저런 식밖에 없냐? 아니죠. 뭐가 있어? 둘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맞아. 또 절대값. 그래, 섞인 거야. 절대값. 어디서 또 이상한 건 주워 들어가지고. 미안하다. 자 이런 게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쓰겠냐? A 쪽은 열려 있고 B 쪽은 닫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라 부를까?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생략을 해버려 그냥 말을. 나 구간? 이거 오타가 아닌 거야. 앞으로 프린트 보면 알겠어? 나중에 또 저 선생님 또 오타 냈네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이런 표현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등호들이 있지? 이렇게 사이값 말고 벌어지는 형태도 있을 거야. 그쵸? 그래서 그것들도 한번 보고 정리를 해볼게. 자, x가 a보다 작아요,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x가 a보다 작으면? a에서 그럼 끝은 a네. 오른쪽 끝은 a겠다. 그치? 열려있네, 심지어. 됐냐? 왼쪽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야? 계속 작아지잖아. 음해무한대 씁니다. 계속 작아진다라는 뜻이야. 끝이 있어 없어? 색칠할 수 있냐 없냐, 닫을 수 있냐 없냐? 못 닫죠? 그래서 열린 구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됐니?
자, 그럼 두 번째. 요놈. x. x가 b 이상이야, 얘들아. 그럼 왼쪽 끝이 b겠지. 오른쪽 끝은 양의 무한대를 쓰고 당연히 요때도 소괄호를 쓰셔야 돼요. 괜찮을까? 자, 찐막 벌어지는가? 그렇다면 a가 b보다 작을 때야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구간의 표현은 얘들아 다 뭡니까? 집합이다. 그쵸? 그래서 얘 또는 얘지. 얘들아 또는은 뭐야?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음의 무한대부터 a까지 합집합, b부터 양의 무한대까지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애들이 잘 무시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가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당황한 적이 있었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구간의 표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정의역 같은 그런 원소들을 표현하겠죠. 됐나?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구간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우리는 연속을 다시 한번 볼 건데 요번엔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을 볼 거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거라서 뒤에 정리들을 쓰기 위해서. 자, 문제에서 fx라는 함수가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를 정의하고 싶어. 요놈의 정의. 야, 그러면 그냥 예시 하나 들어볼게. 그래프가 생긴 거야. 어떻게 생겨? 그래프가 그냥 아무 곡선 아무렇게나 그려. 그래서 내 그래프가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그래프가 안 끊어지고 그려졌으면 좋겠대. 이런 형태로. 이해 가요? 그럼 이게 되려면 얘들아 뭐가 돼야 되냐면 맨 처음에 한 거. 모든 점에서 연속을 따져야 돼요. 1번. 모든 점에서 연속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 연속의 정의가 결국엔 뭐가 같아야 된다? 몇 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되지, 그치? 그래서 내가 A, B 사이에 임의의 한 점을 잡더라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X야. 어떤 X? A, B 사이의 원소. 이제 이 표현이 어색하면 안 돼. 구간에도 집합기호 쓸 수 있어. 왜? 집합이니까 이거. 정의가 집합이었잖아. 이해 가요? 됐니? 에 대하여 인 모든 x에 대하여 뭐하다? 연속이다. A, B 사이에 있는 모든 놈들에 대해서 연속인 거야.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점에서. 쌤, 그럼 그냥 A랑 B도 포함시키면 되지. 왜 이건 빼고 얘기하셨나요? 얘네들은 특이하죠. 왜 특이해? 요놈의 연속성을 얘기하고 싶거든? 내가 다시 연속성 체크하려면 몇 개가 같아야 된다고? 왼쪽, 오른쪽 함수값 같아야 되지. 오른쪽이 없어. 오른쪽 그래프가 필요가 없잖아. 이 안에서 연속성 체크할 거면. 그럼 얘는 뭐랑만 같으면 돼? 좌극한이랑만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fb라는 함수값은 좌극한이랑만 같으면 돼요. x가 b의 좌극한 fx. 됐나요? 우극한은 신경도 안 쓰겠다는 얘기야. 오른쪽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구간 내에선 연속이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냐? 자, 마찬가지로 A라는 점에서는 어때요? 우극한만 따지겠지. 오른쪽에서 나가오는 화살표. 세 번째, FA 왼쪽 끝 값은 A에서의 우극한만 같아주면 우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잘 적어놓고 지우고 좀 더 쓸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적고 성질 몇 가지만 적은 다음에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속함수 성질. 자, 우선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 첫 번째, 무슨 함수? 다항함수. 얘들아, 다항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배웠던 어떤 거? 사실상 뭐 상수함수도 다항함수겠죠. 다항식이니까 상수항 하나 있어도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놈들을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다항함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모든 실수 연속. 그래프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아요. 됐니? 두 번째, 얘들아, 유리함수는 어떨까? 그 다음 배운 함수가 유리함수밖에 없잖아. 점근선에선 끊어져 있지, 그치? 맞아? 근데 원래 점근선이라는 놈은 정의역에서 배제되는 놈이지. 그러면 점근선에서 불연속이다라는 말이 좀 맞는 말일까? 그렇잖아. 점근선은 처음부터 정의역에서 빠져 있는데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을 얘기할 수 있을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 참고로 이건 학교 따라가세요. 학교쌤이 설명하는 거 알겠지? 이건 뭐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져.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뭐 정의역 내에서 연속이다라고 표현할게요. 정의역 내에서는 연속 맞잖아. 정의내라고 썼네. 정의역 내에서는, 정의역 범위에서는 연속이죠.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지. 괜찮을까? 자, 그럼 세 번째, 무리함수는 어때요? 니네 무리함수 그리면서 그래프 끊어진 지 있니?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괜찮냐? 자,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한두 개만 더 추가를 할게. 우리가 봤던 그래프들. 네 번째, 어떤 그래프? 절대값 함수. 야, 절대값 함수는 이 미적분 1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성질론 하나만 기억을 할게, 얘들아. 연속인 놈을 절대값 씌워도 연속은 깨지지 않아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 놓읍시다. 우리 아마 고1 그 절대값 부등식 풀 때 나랑 했었던 친구들은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연속 있는 절대값 씌워도 연속 안 깨져. 그래서 V자 그래프 그리면 돼. 해서 풀었던 거 있었을 거야. 기억을 살려봐. 우리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 만약 이런 게 나오면 1, 2, 3 잡아서 범위 나누는 게 아니라 1, 2, 3 끊어서 뭐만 보라고? 기울기만 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왜? 그래프는 절대 안 끊어진다고 했죠. 대신에. 좀 허탈한데? 표정들을 보니까. 당연히 알지? 그치? 당연히 알지? 어떻게 몰라요? 야,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뭘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예요. 범위마다 함수식이 다른 놈 있잖아. 얘는 어때? 경계값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경계값에서 그래프가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 요거랑 같은 놈으로 또 어떤 함수가 이런 성질을 가져? 주기함수라는 놈도 있어요. 주기함수는 이제 대수에서 등장하죠. 삼각함수에서 등장할 거야. 곧 알겠지? 오늘 마크를 딱 봤을 때 어. 주기함수. 그래, 그 주기함수가 나오는데 이미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주기가 막 사용되진 않아.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된다는 게 주기함수예요.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경계값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문제 풀면서 같이 볼 거야. 이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반적인 성질은 뭐가 있냐면 일단 가정 좀 합시다. 극한대랑 똑같아. 리미트랑 동일합니다. 자, fx와 fa, g, a 미안해. 썼니? 말아 지워요. 자, fx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가정합시다. 됐죠? 그럼 첫 번째 두 개를 연산하기 전에 자꾸 틀린다. 마음이 급하다. cfx는 얘들아 x는 a에서 연속일까 아닐까? c는 상수, 숫자 곱했어. 연속인 놈한테 숫자 곱했어. 연속일까 아닐까? 연속입니다. 상수배. 됐죠? 두 번째, 두 연속인 함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연속성이 깨질까 안 깨질까? 안 깨집니다. 됐니? 세 번째, fx 곱하기 나누기를 했어. 그러면 연속성이 깨질까 안 깨질까? 일반적으로 안 깨지는데 뭐는 조심해야 되죠? 나누기는 항상 조심이다. 됐어? 나누기는 언제 성립해? 단 GA가 0이 아니다. 조건이 붙어야 성립. 됐냐? 자, 그럼 이제 함수의 연산 뭐 남았니? 이거 빼고 더하기 빼기 이런 거 말고 합성이 남았죠. 요거만 합시다. 얘들아, 얘는 x는 a에서 위에 거랑 다르게 쓰네. 연속일까 아닐까? 아니요. 왜? 저 가정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얘는 a에서 연속이 맞아요. 그치? 그 내가 여기에다 a에 가까운 거 넣는 함수값 a 넣나 똑같지? 근데 만약에 ga라는 값이 b라고 해보자. 그럼 f는 뭐 집어넣은 꼴이 돼? f에다가? b 넣은 꼴 되지. 그럼 f가 b에서 연속이다 보장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서 안 되는 거야. 맞죠? 나 가정 자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야, 그럼 내가 쌤이 방금 얘기한 걸 토대로 생각을 한다면 만약 f랑 g가 그냥 연속 함수래. 이 말은 그냥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냐? 그러면 합성해도 연속 맞아요. 요 경우에 그냥 연속 함수끼리 합성하는 건 연속이 맞다. 근데 특정 한 값에서 연속이라고 했을 때 요 바깥쪽 입장에선 다른 값을 집어넣는 꼴이 돼버리므로 연속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둘 다 연속 함수라면 합성하면 연속은 보장됩니다. 네, 이제 문제를 풀게요. 자, 문제 푸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함수식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면 엄청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함수식을 안 주는 문제가 어려워. 이제 모의고사에 그렇게 나올 거야, 나중에. 아직은 멀었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와 있으면 겁먹지 말고 그 절대값도 겁먹지 마. 얘들아, 쪼개. 나는 범위를 쓸 때 작은 거부터 쓰는 걸 좋아해요. 자기 편의상 하세요.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위에다가 큰 경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보통. 자, x가 1보다 작으면 뭔데? 1은 아니네. 근데 x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바뀌겠지? 마일이겠죠. 1이겠네요. 1이면 0이고요. 끝났네요. 그렇잖아. 그려봐. 연속이겠어? 불연속이겠죠. 이렇게 식을 정리만 해봐도 바로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겠죠? 1 기준으로 왼쪽까지는 계속 마일이었다가 0 한번 찍고 오른쪽으로 갈 때 1로 간다. 불연속이지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라. 괜찮을까? 자, 2번. 야, 가우스 함수 그래프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치? 모를 수 있죠. 그쵸? 미안해요. 자, 그러면 가우스 함수는 뭘 의미한다고 의미만 해석해보자면 얘는 정수 부분이야. 정수 부분. 우리 로근 공부 다 했잖아. 정수 부분은 소수 부분 뗀 거지.
소수 부분이 양수일 때 맞냐? 야 그러면 우리는 식으로도 풀 수 있어. 우극한 얼마니? 야 1보다 조금 큰 거 집어넣어. 1.000 얼마겠지 그치? 가우스 씌우면 1이겠지. 소수점 버리래며. 됐어? 자 그 다음에 좌극한은 야 1보다 조금 작아. 그럼 얼마야? 0.9999999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걔는 소수 부분 버리면 0이야. 그럼 함수값 따질 필요가 없어. 이미 두 개가 다르잖아. 그럼 불연속이지. 가우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알아서 하시고요. 3번만 빨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 거기 3번 문제를 1번에 1번처럼 풀려니까 보기 3, 4, 5를 얘기하는 거야. 조금 귀찮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한번 자, 빠르게 얘기 좀 할게요. 일단 그냥 하자. 1번 연속이냐? 그 값 자체가 정의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연속은 확실히 아닌 거야, 알겠지? 그치? 2번 연속이니? 아니요. 어떻게 되는데 2번은 그래프가? 우극한이면 뭐야? 1. 좌극한은 뭐고? 마일이지, 그치? 가운데 2x에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정의되지 않아. 정의되지 않았어. 오, 잘했어. 그래서 구멍 뚫어서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뻗어가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2번일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냐? 자, 3번 어떻게 따질래? 대입하면 돼, 얘들아. 잘 생각해. 어차피 내가 지금 3번만 좀 제대로 쓸게. 2뿔 루트 fx 리미트 x가 2마 fx 그리고 f2. 원래 정석대로라면 이거 세 개 다 써야 돼요. 서술형이라면. 그런 다음에 여기는 야 x가 2뿔이면 2보다 크다야 작다야? 크지? 그러면 c가 어떤 거 갖다 써야 돼? 큰 범위에 있는 루트를 갖다 쓰면 되는 거야. 2보다 작다를 의미하겠죠, 좌극한. 그럼 뭐 갖다 써? x를 갖다 쓰는 거야. 됐니? 함수값은 등호 있는 거에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됐냐? 야, 그럼 다시 결국에 요 식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식만 보면 얘는 무슨 함수? 무리함수. 2보다 큰 범위에서 연속이지. 정의역 내에서 연속이라며. 그럼 연속인 놈은 극한값 어떻게 구한다 했어? 대입하면 된다고. 1차 함수 연속이죠? 대입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다른 애? 그러면 불연속인 거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석대로라면. 자, 4번과 같은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 4번과 같은 표현? 얘도 2보다 크다 작다 쪼갤 수 있지. 근데 야, 어차피 2보다 클 때랑 2보다 작을 때 식이 똑같지 않냐? 얘는 달랐지만 얘는 식은 똑같지, 그치? 그럼 뭐 해보면 돼? 그냥 극한치해 보시면 돼요. 어차피 좌극한, 우극한 할 때 똑같은 식일 거니까 일단 쓰는 거야. 쓰는 것까진 전혀 문제가 안 돼. 괜찮냐? 그럼 내가 요 식이 x가 2보다 클 때와 2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식의 모양 달라지니? 그게 달라지는 게 몇 번이었어? 2번이었잖아. 2보다 클 때랑 2보다 작을 때 절대값 때문에 식이 달라지지? 얘는 똑같잖아, 그치? 그럼 이대로 푸시면 돼요, 그냥 계산. 알겠습니까? 0분의 0꼴 약분하면 x 더하기 1 남으니까 계산하면 얼마? 3 나오고요. 실제 문제에서 f2 집어넣으면 얼마? 2 나온대요. 그럼 얘도 불연속이겠네요. 됐습니까? 답은 얼마? 5번이 돼요.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신다면. 넘어갔어. 자, 4번은 말로 푸는 문제네요. 1번 어때요? 자, 좌우극한 다르다다. 그쵸? 그러면 마일 됐니? 한 개밖에 없어요. 불연속이 아니야. 좌우극한 다른 건 오른쪽 왼쪽에서 다가갔을 때 서로 다른 값을 가리키는 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치? 그래서 1번에 답은 몇 개라고? 한 개입니다. 자, 2번 불연속은 어때요? 방금 위에서 골랐던 마일도 무조건 불연속 맞죠? 그리고 뭐 0, 1, 2까지 총 몇 개? 4개가 되겠다입니다. 뭐 문제 보면 볼 수 있겠죠, 얘네. 됐냐? 네. 자, 6에 1, 2번 다 합시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의 1번은 그래도 이제 뭐 기억 니은까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결이 됐을 것 같아. 그치? 기억에서 뭐 물어보고 있니, 용광아? 0에서의 우극한 값. 얼마야? 그래프 쳐다보면 1이지 뭐. 됐어? 기억 맞고. 자, 니은에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니은을 재해석하면 얘들아, fx는 x는 1에서 연속이니 가 질문이야. 그 식을 만족한다는 뜻은. 됐습니까? 그럼 어때? 그래프 1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 거짓이네요.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다. 모르겠으면 뭐 찍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자, 하나만 기억할게. 사칙연산은 표 그립시다. 연속성, 사칙연산으로 이루어진 두 함수의 연속성은 표를 그리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뭐 나중에 고2 끝날 때쯤에 되면은 디귿 무조건 맞다가 바로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 레벨까지는 아직 못 갔으니까 알겠죠? x값을 여기다 쓸 거야, 아래쪽에. 그래서 내가 1에서의 연속성이면 얘들아 따질 게 총 3개야.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요 앞에다가는 앞의 식을 쓸 거고요. 뒤에다가는 뒤의 식을 쓸 거고요. 마지막 칸에는 2개를 곱할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해봐. 얼마냐? 이거 몇 차 함수야? 1차. 그 000이야. 맞지? fx는 어떻게 돼요? 1의 우극한, 1. 아, 2요. 1의 좌극한, 2요. 1의 함수값, 1. 원래 달랐지? 근데 어때? 0을 곱해버림으로써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같아지겠죠. 그럼 연속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괜춘? 얘는 진짜 한 30년 이상 된 풀이법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편한 방법이 없어서 아직도 이걸 써요. 오케이? 물론 디귿을 성질로 나중엔 가르쳐 줄 거야. 현역 그 학기가 들어가면. 2번. 자, 기억 뭐 하래 얘들아? F의 어디서? 마일에서의 좌극한과 F1의 우극한 더해보래. 얼마냐 용광아? 마일의 좌극한? 1이요. 1의 우극한은? 마 1. 그럼 더하면 얼마? 0. 야, 이따 박수 좀 한번 쳐줘. 더하기도 할 수 있어 이제.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 해달래 얘들아? 니은은 대입해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존재하냐가 질문이죠. 얘들아, 극한값의 존재성은 항상 우극한, 좌극한이다. 알겠죠? 그래서 뭐 해봐야 돼? 1뿔 넣어보고 1만 넣어봐야 돼. x에다가.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f-에 1 플러스를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f-에 1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다. 뭔가를 살짝 빼고 뭔가를 살짝 더했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럼 내가 이 괄호를 또 풀어야 돼. 마이너스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돼? f-1의 좌극한으로 변형이 된다고. 플러스 얼마를 했다며 마이너스 앞에 곱해지면 마이너스 얼마로 바뀌어야지 당연히. 이해가요? 자, 마찬가지로 초록색도 어때? 1에서 뭔가를 뺐네. 마이너스 곱하면 f-1의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원래 여기다 보통 엡실론을 써요. 그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얘도 분명히 뒤에 것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좀 간단해진 것 같아요. 요거 얼마죠? 마일의 좌극한? 1이요. 마일의 좌극한 얼마야? 1이요. 그래요. 초록색은요, 마일의 우극한 얼마죠? 마 1이요. 그럼 이거 같아 달라? 달라. 그래서 니은은 존재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요번엔 뭐 하래 얘들아? 2개를 또 곱하래. 표 그려야지. 표를 조금 뭐 여유롭게 그리시면 돼요. 편한 대로. 자, 내가 지금 x는 1에서니까 1뿔 1마 1 따질 거고요. 마지막에 2개 곱할 거다. 알겠죠? 자, 1뿔이면 어떻게 돼? f 1뿔 얼마? 마 1, 1마는 얼마?
1. 함수값 1은 얼마? 1. 됐니? 야, 요거 잘 해야 된다고 알겠죠? 요거 1뿔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고? F 마 1 마가 된다고. 1 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F 마 1 뿔로 바뀔 거고 얘는 F 마 1이겠죠. 됐냐? 뭐 위에서 뭔데 이미 구한 거 같아요. 얼마입니까? 요거 마 1이고요. 얘 1이었어요. 됐냐? 함수 값은 얼마니? 마 1에서 마 1이야. 그럼 3개 곱해봐. 각각 마 1, 마 1, 마 1. 다 똑같네? 그러면 연속이라고. 알겠습니까? 네, 고생했습니다. 갑시다.